네, 보수와 진보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의 장이죠. 시사토론 좌우 논박. 오늘의 주제는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이 내일 만나는데 그 3자 회담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두 분 여전히 나오셨습니다. 선준화 시민행동 대표인 서경석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보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 대표님. 네, 우선 요번에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3자 회담에 응해준 김한길 대표의 애국심에 대해서 정말 칭송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가 기능을 회복하고 민생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국회가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무엇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김한길 대표에게 좀 좋은 선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선물이 뭐가 돼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거야 뭐 대통령의 몫이니까요. 그냥 좀 놔두시고요.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김한길 대표의 전격적인 수용과 관련해서 만일에 내일 틀지 않으면 내가 칭찬하마 어제 그런 약속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이 김한길 대표에게 뭐 최동욱 총장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의전과 관련해서 좀 엉망이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게 더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상당히 거셌어요. 그래서 당내의 여러 반대 그리고 우려를 이제 무릅쓰고 이렇게 나선 것은 이 받아들인 것도 애국심이다라고 그러셨는데요. 사실은 이 노숙을 하기로 한 것도 큰 애국심이다. 이것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지금 상황인식 관련해서는 오늘 굉장히 고강도의 말씀을 내놨는데 그 관련해서 민주당 대표로서 상황을 잘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인식에는 저는 아주 참 전혀 납득이 저는 안 갑니다. 지금 유신 독재의 무서운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공포 정치가 엄습하고 있다. 이건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국민의 67%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 시각하고는 그거는 너무 다르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거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종은 무슨 소리죠?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런 말씀, 물론 인정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율 높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역으로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 야당에 대해 의견에 대한 동조하는 것도 60%가 넘습니다. 또 저희 당이 이번에 또 새로 조사한 의견을 보면 이번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개입설, 배후설, 이것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 가깝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따르고 지지를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될 만한 사항,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만한 징후가 있다고 하는 것에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리가 마련됐잖아요. 예. 그런데요. 검찰총장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청와대가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하고 관심도 갖고 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지 그것을 갖다가 무슨 유신체제로 돌아가고 공포정치가 엄습하고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거는 국민들에게 동의가 안 된다. 그리고 혼외 자식 문제로 도덕성을 의심받는 검찰총장을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그런 건 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정의의 사도로 표현하고 영웅 최동욱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검의 감찰과장으로 있던 분 얘기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혼외 자식과 관련한 것을 거의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아니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옳지 않은 것 같고 도덕성의 의심을 받는다고 말했고 그래서 다만
김한길 대표 그 기자회견문을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것처럼 아주 너무 흑백 논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께 납득을 못 시킨 것은 우리 김한길 대표가 매우 잘못하셨네요. 그런데 네. 국민들께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그런 우려를 덜어주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국정원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일 말씀드린 그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제 걱정은 내일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야당이 요구하는 건 분명한데 대통령은 뭐 특별히 그런 의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그 여우가 두루미처럼 이렇게 여우가 초청을 했는데 두루미 먹을 만한 건 내놓지 않고 이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근데 선물은 네. 선물은 저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내는 성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김한길 대표가 지금 요구하고 주장하고 하는 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그럼 그건 참 황당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은 우리 같은 우파 진영은 굉장히 분노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해서 지금 재판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중인 예.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바꾸는 건요? 아니요. 그 재판하고 검찰총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재판은 재판에 한쪽 법원이 당사자가 하는 검찰총장 거고요. 아닌가요? 그건 법원이 하는 거고 아니, 이미 그렇죠. 기소가 끝났습니다. 팽팽하게 맞서는 건 누가 맞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이미 있다면서요. 기소해가지고 재판에서 아니,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서는 거지. 팽팽하게 맞서는 검찰총장하고 지금 재판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 받고 있는 바뀌면은 그러면 재판도 판사가 다른 범죄 혐의를 판단을 받고 하나요? 있는 국정원과 그것을 그 투사했던 검찰의 관계라고 중요한 거는 팽팽하다고 얘기하시는 판사가 건 판단을 하는 그거잖아요. 건데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하는데 검찰총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판 중이니까 더 그렇죠. 그거는 재판 중일 때 만약에 공판 그렇다 검사나 그러면 수사 검사를 바꾸는 경우가 검찰총장이 있나요? 바뀌면은 기소 내용이 바뀐다. 그런 거는요. 내가 볼 때는 검찰은 말이죠. 그럼 검찰의 독립성, 검사들은 자존심도 없고 자기 긍지도 없고 그저 상명하복에 의해 가지고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검사들입니까? 그 검사에 대한 저희가 모독입니다. 그럴까봐 걱정인 거거든요. 그 검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는 서부지검 일반 검찰의 평검사들은 중립성을 예, 지키는 알겠고요. 거는 목사님, 서부지검의 평검사들은 그럼 왜 모였죠? 나는 판검사들 주장, 아니, 평검사 주장 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총장이 말이 사퇴를 합니까? 감찰하겠다 그러면은 감찰 받아서 그 기회에 의혹을 풀어야지 왜 사퇴를 합니까? 평검사들의 왜 주장은 사퇴해서는 그게 안 된다. 아닌데요. 아니 검찰 과장의 얘기도 그게 아니고. 판검사들 주장은 뭐냐면요 사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이 법무부가 감찰한다고 하면은 감찰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런다면 진상 규명하면 되지 않냐? 왜 사퇴하냐? 네. 그 평검사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평검사들의 이제 그 검란이 됐건 동요가 됐건 그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내일이 분수령이니까 하루만 좀 더 보기로 하고요. 네. 두 번째 테마 과연 내일 3시 이후에 회동이 됐을 때 3차 회담 어떤 내용으로 논의되어야 할까? 그것이 두 번째 테마입니다. 그 중간 연결 모형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예.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의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 물어보니까, 의제는 윗분의 지시를 따르는데, 윗분 지시가 없어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대신, 의상은 양복 입고 오시고요. 시간은 어디고, 장소는 어디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다가 회의하다가, 그냥 빵 터졌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는 분통을 터뜨렸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그냥 파한대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역대 어느 영수회담에서 뭘 입고 오세요라고 했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인데 예. 무슨 저기 재미있군요. 고등학교 예. 아이들 등교복장 교장 선생님이 지침 하다라듯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야당 대표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한 말씀 강하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웃으면 되고요. 결국은 뭐든지 무슨 의제든지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아마 가장 중요한 얘기가 국정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동에서 이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치 개입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역대 정권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전부 이용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전부 국정원이 민간인을 다 사찰해가지고 전부 처벌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국정원은 완전히 정치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정원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석기 사태 때문에 네. 예, 나 요거 끝내도록 좀 동의해 주세요. 아, 예, 뭐, 저 종소리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이석기 사태를 우리 국민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종북 척결은 이거는 국정원의 아주 명백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6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종북을 분명하게 척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공 업무를 강화해야 되고 대공 업무가 정치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대공 업무와 관련된 국내 정보 파트도 강화돼야지 국내 정보 파트 폐지하면 이석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는 국정원 무력화가 안 된다.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자, 그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청와대가 의제지초 두고 의상만 신경 쓰고 있는 거 예의가 아니다. 이거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그냥 웃으면 되죠. 3자 회동의 주 메뉴는 어쨌거나 말씀하신 국정원과 예, 최동욱이 떨어질 수가 없어서 예, 이 두 가지 예, 메인 메뉴가 예, 있어야 될 수밖에 예, 없다. 그 예. 말씀드리고요. 예.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2003년에 한나라당에서 지금 새누리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아마 대표를 맡고 계셨나요? 그때 단장이 누구냐? 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단장이 있었습니다. 단장이 정영근 씨라고 이 국정원의 그러니까 안기부의 그 차장했었던 분이에요. 안기부 차장했던 정영근 전 의원이 단장이었습니다. 그때 내놓은 국정원 개혁 내용 우리 그대로 하자고요. 그럼 되잖아요. 여야가 합의해서. 근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 지금 대표님 걱정하시는 수사권 폐지 있었어요. 그리고 투명한 재정 운영 이거 있었습니다. 국내 파트 이거를 이관하는 거 이거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말씀을 되게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정영근 제가 아까 종소리랑 약간 다르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번에 대통령과 만나서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실 때 만들었던 그 개혁안 우리가 동의해 줄 테니까 그거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영근 의원이 무슨 뭐 그분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우리가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 이석기 사태 같은 이런 저 종북 세력을 갖다가 척결하는 일을 저 국정원이 못하게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건 봐야 되고요. 저는 요번에 이 회동에서 검찰 개혁 문제도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사실 참 이 최동욱 사건에서요 아주 기가 막힌 게 아니 검사들은 말이죠. 검사들은 술집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거 아버지가 돼줍니까? 이 윤리 문제, 이거 검찰들의 이 자기 관리가 이거 철저해야 되고 이 윤리 문제 이거 다시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성토가 아주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 정체성 문제, 나 요거 조금만 알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봐드렸는데요.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셔서.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국정원과 관련된 안기부와 관련된 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마련되고 고민됐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입장이 바뀌어서 저희가 야당인데 그때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영근 의원이 그걸 마련한 당시에도 정영근 의원이 얼마나 많은 간첩을 잡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북 세력을 척결했어요. 그러니까 정영근 의원과 새누리당이 마련했었던 그 안에 합리적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아, 예. 지금 와서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맞다. 우리 대표님은 정영근 의원이나 새누리당 소속이 아니니까 보다 우파 진영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될 거는 같고 저는 지금 근데 뭐 정영근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명백하게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건 아주 국민의 소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아마 엄청난 성토를 받을 거다. 근데 그 얘기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검찰 개혁 얘기도 꼭 다뤄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요번에 그 국정원 요번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 진재성 검사인데 네. 그분이 그 종북 단체인 진보연대 매달 5만 원씩 정기회비 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국정원이 기소할 때 북한의 주의 주장대로 말한다고 해서 종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그 기소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이요. 지금 검찰이 이 상태로 어떻게 이석기 사태를 제대로 기소할 거냐. 그거 아주 큰 걱정이에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종북 세력 잡느냐 이겁니다. 내일- 그래서 이 부분에 자, 대해서 꼭 얘기해야 된다. 그 의제가 그러면 네, 네. 아. 갑자기 종북 척결로 넘어가나? 야, 일단 아니, 제가 좀 저는 정리를 이거 하겠습니다. 포함되는 거 자, 서 포함. 대표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은 예. 종북 세력 척결하는 국정원 기능은 절대 살려야 된다는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하셨고, 그리고 검찰도 그 기능 해야 예, 된다. 이거. 10년 전에 새누리당 의견 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논제를 봤는데 결국 최동훈 검찰총장 지금 당장의 현안이니까 저희가 시간을 짧게 드릴 테니까 그동안 나온 거 말고 이 사안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딱 30초씩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저부터요? 네. 저는 이번에 청와대 조치가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진상규명입니다. 네. 그래서 진상규명이 돼야 지금 온갖 논란들, 평검사들의 뭐 문제제기, 모든 거를 길들이기, 모든 걸 다 해소할 수 있는 건 진상규명입니다. 근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DNA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DNA 검사를 빨리 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그게 끝내 안 된다면, 법무부의 그 감찰관에 의한 진상규명, 네. 그거라도 해서라도 진상규명이 되는 게 제일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자, 예. 진상규명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진상규명이 저는 도대체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고 검찰의 독립을 흔들고 네. 결국 검찰과 검찰총장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일 의제에서 반드시 그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 대표님, 근데 자 그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여야 청와대 그 3자 회동 때 이 문제 반드시 논의될 걸로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논제를 놓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